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텐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차종은 BMW 액티브 투어러를 준비했습니다. BMW는 원래 스포츠용 세단을 잘 만들던 회사였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자신들이 잘 만들고 있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이런저런 차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마치 전문적인 설렁탕집처럼 한 가지 음식만 판매하는 곳이 아니고 지금은 뷔페 레스토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뷔페 음식이 모두 맛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간혹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다 보면 지점마다 인기가 없는 음식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러한 메뉴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BMW E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 액티브 투어러의 색다른 맛을 느끼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BMW는 제가 지난 영상을 촬영한 랜드로버, 레인지로버처럼 SUV만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회사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SUV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X1, X2, X3, X4, X5, X6, X7 그리고 요번에 나온 XM까지 8가지의 다양한 SUV를 판매하다 보니까 그 중에 끼어있는 스포츠 외곤 스타일의 이 BMW 액티브 투어러 이 시리즈 요 모델이 인기가 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SUV가 일반적인 세단보다 피로감이 더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치 SUV 스타일을 지향하고 있는 BMW 액티브 투어러는 세단의 부드러운 승차감과 SUV의 넓은 적재 공간 등 실용성을 두루 갖춘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그런지 이제부터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액티브 투어러는 BMW를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소수 아는 분을 제외하고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1세대 모델하고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모델은 두 가지 모델을 판매하고 있는데 218D 다 DJ 모델만 판매하고 있고요. 가격은 4,580만원, 4,860만원입니다. 가격은 이전 세대보다는 한 300만원 정도 인상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과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트렁크 용량이 예전보다 조금 커진 것 같아요. 470리터의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폴딩 시 1열을 폴딩하게 되면 1455리터까지 적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한 SUV 정도의 그런 적재 공간을 좀 가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놀라운 사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차량 크기도 예전에는 4200mm 정도의 크기였던 것 같은데 차량 크기가 조금 커졌기 때문에 대략 4385, 그러니까 4400 정도 되는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그냥 소형 SUV 뭐 이런데 국산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스포티지보다 약간 좀 작은 정도의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가족 단위로 이동하기에 상당히 용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트렁크에 원래 버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버튼을 당겨주게 되면 요 2열 시트를 오토 폴딩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 그 옵션은 좀 삭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세대 모델에 기본 판매했던 2016년도나 17년도에 나왔던 모델들은 그 옵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없어졌다는 게 좀 아쉽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게 40, 20, 40으로 이렇게 세 분할로 해서 폴딩 할 수가 있거든요. 거의 완전 평평하게 그냥 차박이라던가 이런 액티비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평평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편리하긴 한데 트렁크에서 레버를 당겨가지고 이렇게 트렁크를 이제 접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졌다는 게 약간 좀 아쉽기는 하네요.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이런 이제 무드등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좀 들어갔고요. 무늬 패턴이 좀 들어가긴 했는데 사실 1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재질이 그러니까 패널 재질 같은 경우에는 우레탄 고무로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 토고 가죽이라던가 이런 가죽으로 되어 있었는데 2세대 모델로 오면서 가격은 약간 인상되긴 했지만 재질 부분은 새로 BMW가 많이 쓰고 있는 썬사택이라고 하는 인조가죽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다운그레이드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최근 추세가 비건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추구하고 있긴 하지만 좀 아쉽긴 합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모델은 기본 4,500짜리 모델인데 뒷좌석에 보시면 송풍구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고속 충전이 가능한 C타입 단자 두 개를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이전 1세대 모델은 조이 모델,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뒤에 그런 옵션이 없었는데 요런 이제 2열에 송풍구라던가 충전 버튼이 생겼다는 게 상당히 좀 좋아진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가격 상승분의 가장 큰 부분이 아마 이런 디스플레이 패널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예전에는 아날로그 계기판으로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10.25인치 계기판하고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7인치짜리 요런 이제 내비게이션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즘 BMW하고 비교를 해도 거의 손색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동으로 되어 있는 컬럼 기어가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치 BMW 전기차처럼 이런 이제 전자식 기어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 오토 홀딩이라던가 파킹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카메라라던가 이런 각종 기능이
이런 고정식으로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BMW의 최신 트렌드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진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60 카메라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차가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지만 여성분들이라던가 이런 오너분들이 많이 운전할 개연성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많이 옵션을 좀 강화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3스포크 방식으로 되어 있는 스티어링 휠 상당히 좀 멋있게 되어 있고요. 소재 자체는 플라스틱 재질로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단조롭긴 한데 그래도 많이 엔터테인먼트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 좀 많이 좋아졌고요. 이전 세대보다 이런 B필러의 패널 부분이라던가 테두리 부분이 원래 크롬 처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 옵션은 좀 빠졌다는 게 약간 원가 절감의 모습이 곳곳에서 조금 보인다.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세대까지는 아이드라이브 시스템을 계속 구현을 했기 때문에 사실 좀 구형적인 모습이 좀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최근 BMW는 사실 아이드라이브 느낌이 거의 없잖아요. 조그 셔틀은 많이 없어지고 터치 방식으로 좀 변화가 좀 생겼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도 약간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3인치라던가 뭐 이런 내비게이션 또는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일자로 연결되어 있는 게 최근 BMW의 트렌드거든요. 이런 트렌드를 가장 최신형으로 많이 적용하고 있는 게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액티브 투어러 모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액정이라던가 이런 부분만 좀 바뀐 게 아니고요. 예전에 없던 이제 전면 충돌 경보 기능이라던가 이런 것도 들어갔고요. 보행자 및 차량 접근 경고 시스템 이런 것도 기본으로 들어갔고 차선 변경하게 되면 사각지대 모니터링 기능이라던가 BSM 기능도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후방에 통행 차량이 있다 그러면 경고해주는 기능도 들어갔고 후방 추돌 경고라던가 이런 거에 좀 들어갔어요.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좀 추가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 오너분들 타기에는 상당히 좀 편해졌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최근에 이런 이제 기능들, 특히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러던가 이런 기능이 없었는데 럭셔리 기능, 그러니까 럭셔리 모델 쪽으로, 그러니까 상위 등급 쪽으로 가게 되면은 ACC 기능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약간 반자율 기능 같은 그런 시스템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BMW 최근 트렌드에 맞는 뭐 SUV X5라던가 이런 차하고 비교해도 옵션 부분에서는 전혀 처짐이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션 부분이 좀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8단 오토미션이 장착이 돼 있었거든요. 요게 이제 그 도요타에서 납품받은 IC 미션이 장착이 돼 있었는데 요 미션이 7단 듀얼 크러치 미션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저도 1세대 모델을 타고 있을 때 8단 오토미션이 리콜이 걸려가지고 대략 가격은 1000만원 정도 되는 그런 가격이었는데 요거를 통째로 교환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BMW 측에서도 요 도요타에서 납품받고 있는 IC 미션 자체가 자기네 엔진하고의 이런 트러블이 좀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요번 2세대 모델은 스텝트로닉 방식의 자동 7단 듀얼 크러치 미션으로 변경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전 세대보다는 물론 이제 붙고 떨어짐의 느낌이 일반 오토미션도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상당히 좀 빠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DJ 모델이긴 하지만 상당히 좀 액티브하게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좀 추가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주행할 그런 이제 시간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차를 한번 시승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비교를 좀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약간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최근에 디젤이 가솔린보다 약간 가격이 좀 인상됐잖아요. 그러니까 디젤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에너지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고요. 예전 모델은 기본 모델은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팝업식으로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지금 추가가 됐고요. 안쪽에 보시면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졸음운전이라던가 이런 거를 방지해주는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뭐 두서없이 이것저것 좀 설명을 드렸는데 1세대보다 좋아진 거 좀 설명드린다고 한다 그러면 뭐 디스플레이 부분이 바뀌었다는 거 상당히 좀 좋아진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안전기능, 능동적인 안전기능, 뭐 충돌 보조 기능이라던가 이런 부분 들어간 게 상당히 좀 좋아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좋아진 거는 360 카메라가 기본으로 들어갔다는 게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방에 파크트로닉 센서가 들어가 있고 후방에도 파크트로닉 센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는데 요즘 트렌드에 맞는 360 카메라가 들어갔다는 게 상당히 좀 좋아진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차체도 조금 넓어졌다는 게 상당히 좀 인상 깊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에 반해 조금 안 좋아진 거를 좀 뽑는다 그러면 원래 기본 모델에도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었거든요. 그 옵션이 삭제됐다는 게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가죽이 진짜 리얼 가죽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인조 가죽으로 바뀌었다는 게 좀 아쉽고 휠은 17인치 그대로 똑같아요. 근데 레드 부분이 좀 많아져서 고무가 좀 많아졌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모양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승차감 부분에서는 약간 이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진 부분이 더 많아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쉬운 거는 이게 원래 좀 할인 정책이 있던 차량이었는데 지금 차가 아무래도 계약을 하고 좀 시점이 지나야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할인 정책이 좀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원래 한 4천만 원 초반대라던가 아니면은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3천 후반대에도 구매가 가능했던 모델이었는데 지금은 4,500만 원이나 뭐 5천만 원 가까이에 이렇게 언저리에 좀 붙어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뽑는다 그러면 BMW가 현대자동차보다는 훨씬 좋은 회사라는 걸 요번 모델을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냐면 기존의 1세대 모델에서 문제가 있던 부분 계속 붙여가지고 판매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빨리 인지하고 2세대 모델에서는 트랜스미션을 아예 변경을 해줬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인상적이지 않나 생각돼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사용했던 그런 옵션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그 모델만 계속 써갖고 디자인만 바꿔서 하는 편인데 이 차는 차체도 좀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도 바뀌었고 여러 가지 옵션도 최근 트렌드에 맞는 옵션 뭐 360 카메라던가 이런 거를 많이 붙여줬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개선을 해서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없어진 옵션,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붙여줬고, 많이 사용하지 않는 옵션을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덜어냈기 때문에 차가 필요한 옵션만 따박따박 붙여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서는 역시 글로벌 트렌드에서는 BMW가 럭셔리 브랜드의 그런 기준에 많이 부합되는 모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금 2세대 액티브 투어러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뭐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액티브 투어러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